저는 플랫폼 기업도 이번에 사야 될 플랫폼 기업과 사지 말아야 될 플랫폼 기업으로 지난번에 뭐 넷플릭스나 메타도 얘기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필수 소비재 같은 플랫폼 기업이 있고 뭐 내가 해도 그만 안 해도 되는 그만 이 플랫폼이 있다고 보거든요. 하물며 이런 조그만 회사들은 앞으로 좀 어떨까? 좀 생존 자체가 좀 의심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최일호 상무가 풀어주는 미국 주식시장 이야기 채플미 오늘 5월 25일 수요일 순서고요. 어제 미국 시장이 좀 험악하게 빠졌었는데요. 근데 뭐 다운은 나름대로 또 강보합으로 끝나고 예. 스냅챗 같은 그런 이제 플랫폼 기업들이 지금 여러 가지 사면 초과에 좀 빠진 것 같아요. 보니까 틱톡 같은 그런 새로운 이제 SNS에 대한 위협도 있고 그동안에 여러 가지 뭐 인건비 상승한 부분도 있고 그죠. 어제 실적 발표가 나왔었습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어제 미국 시장 끝나고 나서 스냅챗에서 갑자기 8K 형식으로 증권거래소에 공시를 했습니다. 이 8K라는 건 우리나라 수시공시에 해당하는 건데 네. 기업 운영상에 중요한 이슈가 있을 때 공시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런데 8K에서 나온 내용을 보면은 뭐 한 4줄 5줄 정도로 내놨는데 다 아는 내용인데 뭐 지정학적 이슈나 매크로 이슈 때문에 1분기 실적 때 제시했던 2분기 예상 실적을 달성하지 못할 것 같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요? 예, 그것 때문에 어제 나스닥 선물이 아침에 급락을 했고 관련 기업들이라기보다도 비슷한 사업을 하는 플랫폼 기업들의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주로 이제 비슷한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SNS 상에서 광고로 돈 버는 회사들인데 거기 이제 구글도 포함되어 있고요, 메타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런 기업들이 좀 충격이 있었고요. 근데 클래스가 좀 스냅하고는 좀 다른데 이 스냅은 사실은 스냅챗이라고 알려져 있는 동영상이나 사진 교환에 중점을 두는 그런 메신저 서비스를 하는 기업인데 체력이 굉장히 낮은 회사입니다. 한번 좀 자세히 좀 살펴보면요. 일단 시총이나 주가부터 좀 살펴보면은 시총은 20.9 빌리언 정도고요. 20.9빌리언이면은 뭐 S&P 500의 대체로 시총이 뭐 시총 높은 기업들과 비교하면은 좀 보잘것없는 존재감 없는 시총이고요. 주가가 12.79달러로 끝났는데 이게 어제 43.1% 급락한 주가입니다. 엄청나네요. 예. 어제 하루에만 43% 빠졌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 기업이 21년 9월 24일 날 83불을 기록을 했었는데 그때가 고점이었었고요. 고점 대비로 보면은 84.6%가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보면 이제 이 대체로 투자하지 말아야 될 기업들의 중에 대표적인 사례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고멀티플을 받으면서 전형적으로 돈 못 버는 회사의 전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2017년에 상장을 했는데 2017년부터 최근 2021년까지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만 큰 덩어리로만 보면은 매출은 뭐 대충 한 최근 5년간 40% 이상 성장을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모의 경제가 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보시다시피 비용단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단이 최근 5년간 계속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순이익도 계속 적자를 기록하면서 올해하고 내년까지도 적자의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계속 적자를 기록할 걸로 시장에서는
보고 있었던 차에 그 공시를 통해서 앞으로 실적이 더 나빠질 것 같다고 하니까 이쪽에서 급락이 나왔고요. 참고로 21년 매출이 4.1빌리언 정도 됐었는데요. 영업손실이 702밀리언, 우리나라 돈으로 한 8천억 정도, 그리고 순손실이 488밀리언이니까 한 6천억 이상 순손실이 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팬데믹 기간에 그 저금리 그리고 풍부한 유동성 그리고 플랫폼 회사들이 대체적으로 강하면서 동반 상승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반대가 됐고요. 8K 공시를 보면은 아주 심플하게 그냥 한 4줄 정도로 나와서 뭐 길지도 않고 그래서 원문을 좀 따왔는데 핵심은 이렇습니다. 2022년 4월 21일 날 이때가 1분기 실적 발표할 때였거든요. 가이던스를 발표를 했는데 2분기 가이던스를 발표를 했는데 발표한 이후에 거시경제 환경이 생각보다 더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때 발표했던 22년 EQ 가이던스 범위 하단을 밑도는 매출과 조정 에비타를 기록하게 될 것 같다. 이렇게 했거든요. 에비타라고 하면은 그 영업이익에다가 감가상각, 감모상각, 그러니까 현금 유출 없는 비용을 더하면서 현금 흐름에 약간 프락시로 쓰는 지표인데 그마저도 그 지금 제시했던 것보다 안 좋게 나올 것 같다고 하니까 충격이 생각보다 컸습니다. 그러면은 4월 21일 날 발표했던 EQ 가이던스는 어땠나 이렇게 보니까요. 한 2줄 정도로 거기 원문을 따왔는데 매출은 YOY로 20에서 25%가 늘어날 거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네, 21년 EQ에 982밀리언 정도 매출이었으니까 회사에서 그 당시에 EQ 매출을 예상하기로 1.2빌리언 수준으로 예측을 했었던 것 같고요. 조정 에비타는 0에서 50밀리언 정도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그 4월 21일 날 실적 발표 자료를 보면은 매출이 1.06빌리언이었고요. 물론 영업손실, 순손실 났었고 에비타가 64.5밀리언이었습니다. 64.5밀리언이었는데 그 당시 그 영업이익하고 그 순이익이 적자를 기록을 한 가운데 그 비용 없는 현금 이를테면은 현금 유출 없는 비용 이를테면은 디프리시에이션이나 아모타이제이션 요거는 합쳐서 에비타는 플러스를 기록을 했었는데 지금 여기 위에 공시한 거로 보면은 가이던스 범위 하단 그 가이던스 범위 하단이 0이었거든요. 브레이크 이븐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2분기는 보나마나 큰 폭의 적자를 낼 걸로 암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그 중대했으면 뭐 사실 그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시점에서 그렇게 빨리 냈을까 공시를 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2분기에는 뭐 영업 손실하고 순손실은 불가피할 것 같고요. 그 폭 자체도 예상보다 크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측 가능성이나 가시성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굉장히 떨어지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굳이 가져온 이유는 좀 우리가 투자할 때 좀 피해야 될 기업의 전형이 아닐까 그런 사례가 아닐까 해서 굳이 시간을 들여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이런 기업에 대해서 좀 공부를 제대로 좀 해놓을 필요가 있는 게 지난 21년 9월 24일 날 고점이 이제 83달러였는데 지금 12달러니까 그죠? 지금 보는 차트를 보니까 과거에 이 닷컴 버블 시절에 98년도에 나스닥이 이제 1100부터 시작해가지고 5100 갔다가 그리고 나스닥 버블이 깨졌던 2000년
2001년 그 한 2년 동안에 다시 나스닥이 1100까지 다시 다 빠지거든요. 2002년도 되면 그 거품이 이제 싹 다 빠져버리는데 요즘은 이제 과거보다 워낙 이제 좀 빨라져 가지고 나스닥 차트를 그냥 압축해 가지고 보여주는 그림 같아요. 결국은 그때 당시에서도 이제 실적 안 나오는 기업들이 뭐 제일 먼저 박살 났었는데 최근에 그런 표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수영장에 물 빠지고 나면 누가 이제 팬티를 입고 있는지 안 입고 있는지 알 수 있다라고 뭐 그런 말처럼 그게 이제 실적인 거잖아요, 그죠? 근데 매출 그로서는 참 괜찮았었네요 보니까. 예, 매출 그로스는 괜찮았었습니다. 네. 특히 그 팬데믹 상황에서 다 스테이 앳 홈 하면서 그 집에서 동영상, 뭐 사진, 메신저 뭐 이러면서 광고 수익이 50% 이상을 차지했었는데 다른 그 플랫폼 업체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매출이 늘었었습니다. 2017년 기준으로 거의 뭐 1조 정도 매출이었다가 작년에 이제 한 4조 5천억, 6천억 그리고 올해가 한 6조 예. 정도 이렇게 매출 성장이 있었으니까 꽤 그래도 매출 성장이 나쁘지 않았는데 하나 이제 눈에 띄는 게 한 번도 이제 실적 흑자를 못 냈다는 점. 그래도 이렇게 고성장을 하다 보면 나중에는 이제 흑자 낼 거다라고 아마 기대했을 거고 그죠? 근데 여기 보면 이제 토탈 인플로이에 보니까 확실히 이제 작년에 그 토탈 인플로이 YOY 증가율이 46%네요. 여기도 예,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명수잖아요, 명수. 예, 명수입니다. 명수 기준으로 거의 50% 증가했는데 거기다가 이제 임금 상승 특히나 이쪽 플랫폼이나 IT 쪽이 임금 상승률이 워낙 높다 보니까 아마 인건 부위 비중도 꽤 높이 올라가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고 결국은 코로나 발생 이후에 이 플랫폼 기업들이 주가가 올라갈 때 덩다리 주식이었나 뭐 좀 이런 느낌도 드네요. 예, 그렇습니다. 조금 긴 시계를 보면은 애플이 개인 보호 정책 변경했을 때 이미 예. 좀 예고가 된 방향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렇죠. 이런 회사들이 이제 그런 그 애플의 정책에 따라서 타격이 커서 EPS도 한 차례 이제 조정이 됐었고 최근에도 계속 그 조정되는 와중에 어제 더 크게 조정이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고요. 그 회사 정책에 대한 문제인데 비용 통제를 참 못한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매출 자체가 계속해서 40-50% 이상 꾸준히 성장을 했었는데 비용 통제가 안 되다 보니까 순손실이 나고 결국 이제 바텀 라인이 주주한테 돌아가는 몫인데 그 부분이 그 성과가 안 나다 보니까 주가 그냥 실적 상승 없는 주가만 상승한 그런 사례가 되는 것 같아요. 오퍼레이팅 인컴이나 넷 인컴도 보면 그래도 5년 전에 비해서는 그죠 손실이 이제 계속 줄어들면서 사실 올해 정도는 이제 흑자 전환 정도 이제 기대해 볼 수 있었던 그런 국면이었던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인건비나 아까 애플 이슈도 있고 그죠 여러 가지 이제 매출단에 대한 불확실성 거기다가 또 비용은 확실한 비용 증가 네, 매출 예측은 좀 불확실해지는데 비용 증가는 확실해지는 그런 모습 나오면서 타격을 받았고 저는 플랫폼 기업도 이번에 사야 될 플랫폼 기업과 사지 말아야 될 플랫폼 기업으로 지난번에 뭐 넷플릭스나 메타도 얘기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필수 소비재 같은 플랫폼 기업이 있고 뭐 내가 해도 그만 안 해도 되는 그만 이 플랫폼이 있다고 보거든. 그죠? 필수 소비재 같은 플랫폼이 저는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거라고 봐요. 뭐 경기 안 좋다고 그거 안 할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오히려 플랫폼 기업들의 상승이 보면 경기가 안 좋을 때 그동안에 주가가 많이 올라가요. 보면 약간 디플레이션 파이터 역할을 하잖아요. 보면 그런 걸 보면 지금은 이제 워낙 이제 팬데믹 기간 동안에 약간 이제
옛날에 그 반도체도 약간 우리가 2018년도에 이제 슈퍼 사이클이라고 생각했더니 그게 약간 업노멀한 그런 일시적인 이제 이익 증가였다고 보면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죠. 약간 노멀하지 않고 업노멀한 그런 이제 매출 성장이 있었다가 고거품이 살짝 빠지는 거에 지금 다들 놀래가지고 주가가 빠지는데 여기서 우리가 사야 될 기업, 사야 될 플랫폼과 사지 말아야 될 플랫폼은 간단하게 필수 소비재 성격의 플랫폼이냐 아니냐 저는 그걸로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 구글 같은 데도 사실 굉장히 거대한 플랫폼 기업이지만 틱톡이나 이런 것들에 때문에 약간 경쟁이 위협이 되잖아요. 그런 것들도 위협이 되는데 하물며 이런 조그만 회사들은 앞으로 좀 어떨까, 좀 생존 자체가 좀 의심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비슷한 그 서비스들이 많이 나오고 그래서 주변에서 이제 요 스냅챗 쓰는 사람이 있는지 물어보니까 거의 없더라고요. 나도 한 번도 안 써봤어. 한국에서는 네, 존재감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뭐 트위트도 안 하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